이익이 없으면 회사가 아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영자들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되찾는다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으리라 확신한다. 회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는 기술자인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류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한다. 나는 교세라의 경영 이념으로 정했다. 당시 교세라는 자금도 기술도 없었다. 그러나 왜 해야 하는지 아는 분명한 목표, 즉 믿고 따를 수 있는 경영 이념 덕분에 직원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세라를 이룬 가장 큰 힘이다.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인가? 이렇게 고민한 끝에 한 점의 거리낌 없이 제2전전을 창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용기가 솟았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세상을 위해 의미있게 살아봅시다. 회사를 경영하려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경영자는 회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즉 회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 해답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 경영자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회사의 성패가 달라진다. 경영자는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미를 모든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경영자 자신이 이를 이루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것이 회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다들 숱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로 밤낮 없이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익률이 은행금리 정도라면 창피한 일이다. 이익률은 적어도 은행금리의 2배인 10%는 되어야 한다. 10% 이상의 이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제대로 된 회사라고 부를 수 없다. 수익이 높다고 말하려면 이익률이 적어도 15에서 20%는 되어야 한다. 어떤 원칙을 갖고 회사를 경영해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제 경우는 매출은 최대로, 경비는 최소로 라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이를 실현했다. 장사의 비결은 고객이 기꺼이 사려는 가장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파는 것이다. 가격 결정은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최종적으로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래서 저는 늘 가격은 경영이다 라고 강조한다. 획기적인 신제품이라면 경쟁업체와는 달리 가격을 직접 매길 수 있다. 이런 신제품일수록 경영자는 가격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정해야 한다. 고객이 충분히 납득해서 기꺼이 살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넘으면 고객은 제품을 외면한다. 교세라는 창업 후 39년이 지나 연 매출 7천억 엔을 넘고서야
비로소 제대로 사옥을 지었다. 제조 회사이므로 공장에는 투자해도 사옥에는 돈을 들이지 않았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채산 단위로 세분화하고 회사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건물, 어떤 서비스 부분이 이익이 나고 적자를 내는지가 분명해지고 수익을 높이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각 부분을 독립적인 채산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누구나 성과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성과급이 깎이면 의욕을 잃는다. 그래서 교세라는 실적이 좋은 부분에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대신 회사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칭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정신적인 영예를 준다. 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파악해야 한다. 직접 청소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궁리해야 한다. 현실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 오히려 진흙탕에 가깝다. 몇 개월이라도 좋으니 현장을 철저하게 관찰하며 다녀봐라. 현장을 모르면 아무도 귀하의 말에 귀에 기울이지 않는다. 귀하 자신이 업무 내용과 비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직원들에게 핵심을 찌르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직원들도 경영자도 힘이 나지 않는다. 회사는 이익이 나야만 살아남는다.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이익을 올리는 게 급선무다. 자사 브랜드 제품은 도급업체에게 악마의 유혹과 같다. 안이하게 뛰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제조업체의 경우 판매 단가가 오르지 않는 이상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생산성을 높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일화. 10% 줄이기 어렵다면 30% 줄이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 줄이려면 이것저것 따져야 한다. 하지만 30% 줄이려면 설계, 재료, 공정에 이르기까지 근본부터 다시 바꾸어야 한다. 마쓰시다는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데 현혹되지 말고 어느 업체에도 짓지 않는 품질과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전념하세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경영자부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안경테 제조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여 수익성을 지금보다 몇 배 올리도록 해보세요. 발상을 바꾸면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현장에서 직원들과 부대끼면서 생산성을 올릴 방법을 궁리해보세요. 지금의 5배, 10배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지금과 같은 사업 구조만으로도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시장이 한정된 사업을 지속할 경우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시장에 한계가 있는 이상 회사를 더 키우려면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시장 환경이 심하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사업만 고수하다가 시장에서 내몰리기가 쉽다.
한 가지 사업의 성공 여부에 회사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기존 사업을 고수익 체질로 만들어 향후 다소 손실을 입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을 집중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항상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회사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재무구조를 갖추고 경영자가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한다면 더 이상 중소기업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용기를 갖고 사업을 넓혀도 된다. 사업 영역 확장은 지금 갖고 있는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기존 보유 기술과 연관된 사업일 때만 다각화를 추진했다. 실제로 교세라는 재결정 보석, 의료용 세라믹 재료, 절삭 공구, 태양열 전지 등으로 사업을 넓혔다. 그것들은 교세라만의 파인 세라믹스 기술과 결정 기술을 응용한 제품들이었다. 이렇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고 회사를 세운 지 20년이 지나서야 욕심을 내어 전혀 다른 분야를 개척했다. 회사 규모도 작으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일단 스스로의 강점을 갈고 닦아 그와 연관된 사업을 궁리하는 것이 옳다. 기업을 계속 키우려면 어떤 성공에도 우쭐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절대 거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어떤 생물이든 회사든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으려면 처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해야 한다. 무리하게 매출액을 늘리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점포의 수익성, 채산성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견고한 성부터 쌓아라.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고 회사의 기반을 견고하게 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히라가타 공장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공장 직원 모두가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수리해 훌륭한 공장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공장의 외관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직원들 스스로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깨끗이 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자 덩달아 실적도 뛰어올랐다. 모든 것을 업체에게 맡기지 말고 직원들 모두가 힘을 모으면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입지나 시설이 좋은 호텔이 반드시 좋은 호텔은 아니다. 외지에 있어도 한번 묵었던 고객이 여러분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에 감동받아 또 묵고 싶은 호텔로 만들고 싶다. 출장을 다니며 1, 2호텔에 묵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고객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하는 호텔을 찾기는 힘들었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성이다. 호텔을 경영하는 이상 고객들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호텔을 만드는 것이 내 목표였다. 이것이 교세라 호텔의 경영 방침이다. 호텔 직원들은
내 의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마음가짐으로 일했다. 외지에 있는 교세라 호텔이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그런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은 물론 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자질, 즉 직원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인간성을 지녀야 한다. 경영 이념이 경영의 근간이다 라고 난 늘 이야기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새로운 경영자로서 앞으로 이런 경영 이념을 가지고 경영을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어려운 상황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해야 한다. 회사를 반드시 흑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안일함에 젖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만큼 실적이 좋아지면 대우 역시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인수에 앞서 회사의 주요 간부들을 교세라 본사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이 회사에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계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나 교세라에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회사를 인수할 때는 직원들 모두가 새로운 경영자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인수되는 쪽과 인수하는 쪽 모두 행복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인수회사는 권력도 재력도 기술력도 아닌 경영자의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저 경영자라면 꼭 함께 일해보고 싶은 정도의 덕을 쌓아 직원들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해야 한다. 교세라가 다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가장 큰 힘이 바로 이것이다. 주문이 끊어지면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린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기에 저는 여러 회사를 찾아다녔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까다로운 제품이라도 가능하다면 주문을 받았고 필사적으로 개발에 몰두했다. 그렇게 하자 제품도 늘고 생산량도 늘고 직원 수도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지 않으려면 다시 새로운 일을 주문받아야만 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회사는 성장을 거듭했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개척할 수 있었다. 지금 이대로는 회사가 금방이라도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헝그리 정신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직원들의 생활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려고 험하고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야만 했으며 그 과정이 모여 지금의 교세라가 되었다. 경영자가 자신의 능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 실적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사업 영역을 넓힐 때마다 회사의 경영은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진다. 그래서 잘못된 다각화는 회사가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표현한다. 다각화는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과 연관된 분야로 해야 한다.
신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주문이 줄어든다. 회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버티기 힘들다며 직원들에게 위기감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창기 늘 새로운 주문을 받으려고 밤낮 없이 고객을 만나러 다녔다. 하지만 이름도 없는 영세기업에게 거래 문의는 별로 없었고 문의조차도 큰 회사들이 포기한 까다로운 일뿐이었다. 그런 문의를 안 된다고 거절하면 새로운 주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신제품이라도 흔쾌히 받았다. 제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고객들은 두 번 다시 상대해주지 않는다. 기한까지 할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만한 리스크를 각오하지 않으면 기술은 향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주문을 받았다. 회사에 돌아온 즉시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모두가 의욕을 갖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신제품의 기술적 의의, 필요한 성능,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절차 등을 열심히 설명했다. 우리한테는 그런 기술, 장비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기술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노력하는 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것도 반년 뒤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을 기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할 때 경영자는 큰 목표를 세우고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기아가 직원들에게 그 힘을 깨우쳐주고 선두에 서야 한다. 오늘의 얽매이기보단 내일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정성껏 돌보고 자식은 부모를 하늘같이 공경해야 한다. 가족이란 모름지기 그래야만 한다. 회사도 그처럼 경영자와 직원들이 서로 보듬으며 힘을 합쳐야만 한다. 서로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경영자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들은 경영자와 같은 마인드로 일할 것이다. 저는 이런 관계를 대가족주의라 부르며 회사를 경영하는 근간으로 삼았다. 이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경영 이념이 중요하다. 전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류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한다. 이 경영 이념에 입각하면 회사는 경영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직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저는 직원들과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고 회사 전체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회식 자리를 자주 마련했다. 회식 자리는 직원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서로가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한편 제 생각을 모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얼굴을 맞대고 술을 주고받으면서 밤새워 인생과 일을 이야기했다. 직원들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경영 이념을 세우고
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노력하면 어떠한 경영 환경에 처해도 꾸준히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실적이 좋아 급여가 오르면 좋으나 실적이 나빠 급여가 줄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받아들여 반드시 불만을 터뜨린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적 연동형 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직원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저는 차라리 직원들에게 회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쪽을 택했다. 회사의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면 직원들도 충분히 이해한다. 경영자가 신임 임원에게 귀하는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회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공동 경영자를 늘려간다. 그러면 그 임원은 최고 경영자와 같은 책임감을 갖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원이 되어도 월급쟁이 근성이 남아있어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한다. 사업적인 모든 것이 부족할 때 나는 회사라는 마차를 모두가 끌고 가는 전원 참가형 경영을 생각했다. 전 직원이 경영자가 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업체가 될 것이다. 교세라는 모든 직원이 서로 배려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대가족주의로 경영하기로 했다. 가족처럼 얼굴만 보아도 마음이 통하는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회식을 자주 열었다. 술을 주고받으며 인간적으로 부대끼려고 노력했다. 그런 자리로 직원들과 믿음을 돈독히 했고 경영자와 직원이라는 관계를 뛰어넘는 인간관계를 맺었다.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에 맞는 급여 체계를 적용하겠습니다.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철야를 하든 정시에 퇴근을 하든 급여는 똑같습니다. 프로로서 이런 태도는 곤란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말해야 한다. 그들의 아마추어 정신을 프로로 완전히 바꿔줘야 한다. 인간적인 유대감이 없거나 한번 기술에 뒤처지면 회사는 경쟁력을 잃고 무너진다. 우리 기술은 항상 다른 회사보다 한두 발 앞서 있다며 자신감 넘치는 경영자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다. 기술만 강한 회사는 그 기술을 압도하는 신기술이 나오면 바로 도태된다. 강한 회사란 기술뿐 아니라 종합적인 역량이 뛰어난 회사를 말한다. 기술력, 판매력, 직원들의 인성,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훌륭해야 비로소 강한 회사이다. 한 가지 기술로만 흥한 회사는 그 기술과 함께 사라진다. 기술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금전적인 수단만으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높은 시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회사에 공헌한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영예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사업 일부 직원들은 높은 시간당 부가가치를 달성하여 우리 회사의 채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임금도 큰 폭으로 오르고 성과급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사업 일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줍시다. 나는 그 성과급으로 직원들이 초유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 실적이 크게 올랐을 때는 모두의 노력에 공평하게 보상하려고 모든 직원에게 임시 성과급을 지급했다. 능력에 있는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고 언제라도 싫어지면 그만두어도 좋다는 식의 경영 방식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보수만으로 직원들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칭찬과 영예를 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평소에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면 비록 부하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해당 직원은 충분히 수긍할 것이다. 반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응한다면 귀하의 평소 언행과 관리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재정적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그때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남은 직원들과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간곡히 설득해야 한다. 가난한 집에서든 부모가 자식에게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을 설명해야 한다. 아이도 그 사실을 잘 이해한다. 그렇게 고생하고 자란 아이가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보다 훨씬 반듯하게 성장한다. 이처럼 귀하는 회사의 어려움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험한 말을 듣더라도 과감하게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경영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느냐입니다. 저는 늘 직원들과 술을 주고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회사를 이끌고 나가려면 술을 같이 마시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으면 그렇게 바쁜 사장님이 나까지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성을 들여주세요. 이런 마음 씀씀이가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경을 안겨줍니다. 인원을 삭감한 후에는 조촐하더라도 반드시 회식 자리를 마련하세요. 저는 배를 가르는 심정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둔 직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사를 다시 키우겠습니다. 함께 결의를 다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지 않을 때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0명이 넘으면서 나 혼자로는 무리였다. 고민 끝에 회사를
20-30명의 작은 조직으로 나누어 리더가 되기에 손색 없는 인재에게 그 조직을 운영을 맡기면 어떨까 생각했고, 이것이 아메바 경영이다. 리더는 회사 방침에 따르면서 그가 속한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리더로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권한을 주어도 리더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조직이 아무리 작아도 리더는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경영을 책임져야 한다. 저는 책임감 있는 리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반복하였고, 경영자로서의 의식을 갖춘 인재를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아메바 경영에서는 매월 각 조직의 채산을 발표한다. 이때 자신이 속한 조직의 채산을 알고 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다.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경영자와 같은 의식을 갖고 참가하게 되는데 이를 전원 참가형 경영이다 라고 한다. 이를 실현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 경영자라면 누구나 자회사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신규 사업을 모회사와 분리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경영자의 역량이 분산된다. 또한 모회사 직원들은 자회사를 다른 회사로 여기기 쉽다. 안이하게 신규 사업을 모회사와 분리시키지 마세요. 경영 컨설턴트 중에는 신규 사업일수록 모회사와는 별개로 경영하라고 권하긴 하지만 저는 절대 반대이다. 지금까지 신규 사업은 사내 사업부를 거쳐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회사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은 기존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리 회사는 낡고 진부한 회사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하이테크 기업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자극이 되어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 그 결과 신제품, 새로운 사업이 연이어 싹 텄다. 저는 이익률이 몇 퍼센트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다. 오로지 매출은 최대한 늘리고 경비는 계속 줄인다면 그 결과 이익으로 이어지리라 믿었다. 교사래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념으로 모든 직원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아메바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틈날 때마다 경영자가 지녀야 할 사명과 자세를 지도해왔다. 이처럼 직원들에게 경영자 의식이 싹 트도록 하면 그들 스스로 조직을 키우기 위해 매출은 어떻게 늘릴지, 경비는 어떻게 줄일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한다. 능력 있는 한 직원을 교육시켜 그가 속한 조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조원들은 자기 조의 이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기계를 풀가동하여 매출을 늘리면서 잉크비, 종이비와 같은 모든 경비를 줄일 겁니다. 또한 영업부에도 우리 조의 주문을 더 많이 받아오라고 독려할 겁니다. 이런 조직을 계속해서 만들면 각 조직의 조원들은 대부분의 실적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도 경영자와 같은 의식을 갖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직원 모두가 회사 경영과 사업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고용된 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그 사람도 회사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회사들이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 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경영에 일을 맡으면 그 일에 관심이 커지고 성과가 생기면 보람과 기쁨을 함께 느낄 것이다. 이런 소집단을 통한 의식개혁을 이루면 직원들의 애사심과 사명감은 한층 오르고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이 틀림이 없다. 이것이 아메바 경영의 요체이다. 아무리 정보와 사회라고 해도 살아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현장을 보고 느껴야 한다. 간부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마침내 직원들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그만한 그릇이 아니라면 그 임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실력이라면 참모 역할만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젊은 직원을 키워 그들을 실전에 투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의를 주는 경영자도 피곤하고 혼나는 간부도 괴롭다. 그에게 역량과 의욕이 없다면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 젊은 인재들이 입사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면 그들로 회사를 키워야 한다. 엄할 때는 매우 엄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간미 넘치는 경영자가 되도록 노력한다면 직원들은 반드시 따라온다. 사장을 받쳐줄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성장하는 회사와 정체된 회사의 차이점이다. 간부들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젊은 직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귀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이들을 기용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을 지도해서 귀하의 경영 이념과 나아갈 길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이런 인재가 간부로 성장해서 귀하를 받쳐준다면 회사는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 절대 마실 수 없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어야만 한다. 저는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만약 그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소중한 존재로 대접합니다. 즉, 회사에 충성심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회사에 애정이나 존경심이 없는 직원, 월급만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 회사가 아니라도 괜찮다라는 직원, 최선을 다해 일하려는 마음이 없는 직원, 이런 직원들은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게 해야 한다. 그것은 잔인한 짓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도 그를 내보낸다는 것, 그것이 잔인한 짓이다. 옛말에 조직은 성벽이다 라는 말이 있다. 회사가 성벽이면 직원은 성벽을 구성하는 돌이다. 돌이 크고 단단하다고 성벽이 튼튼한 게 아니다. 성벽을 잘 들여다보면 큰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돌 사이 틈에 수많은 작은 돌이 메우고 있다. 이러한 작은 돌들이 틈을 메워주기에 성벽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작은 돌처럼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인간성이 훌륭하고 주위 사람들과 좋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손실인 듯 보이지만 길게 보면 조직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기에 회사의 큰 재산이다. 반면에 놀라울 정도로 명석한 사람인데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진정으로 회사를 아끼고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당장 쓸모가 없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내고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틀림없다. 교세라가 오늘날과 같이 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분명한 경영 이념을 갖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제대로 된 경영 관리 시스템을 세웠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종기는 커지면 망가진다. 이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격리 업무를 모르면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 기업 회계에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다. 재무회계는 경영의 결과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이다. 이것만으로 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경영하면서 쓸 수 있는 관리회계 노하우를 스스로 찾아냈다. 이것이 아메바 경영이다. 한 예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할 때 휴대전화 사업을 계약사업, 통화 오퍼레이션 사업, 대여사업, 부속품 판매사업 등 4개로 분리했다. 각각의 사업을 독립된 사업 단위로 분할하고 각각 독립된 채상관리를 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업이 이익을 내고 손실을 내는지 명확히 하며 필요한 대책을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레스토랑 안에서 일부는 불고기를 하고 일부는 일식을 한다면 한 개의 레스토랑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을 독립채산으로 관리하고 직원들도 나누어 배치한다. 이렇게 독립채산으로 관리하면 채산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드러난다. 아메바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부문별로 매출이 집계됨과 동시에 해당 부문이 사용한 경비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렇게 집계된 매출에서 경비를 빼면 그 부분의 이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매월 각 부분의 채산, 즉 손익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실태를 책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모든 직원에게 계산 과목별로 이 과목의 경비가 이렇게 많으니 적자가 난 겁니다. 모두 힘을 합쳐 이 경비를 줄입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직원들도 어떤 경비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이 정도로 상세하게 경비를 관리하려면 그 사업에 맞는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술을 같이 마시면서 모두가 마음을 열었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언제나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배려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달 고생시키고 있으니 적어도 회식 정도는 자주 해주자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중요합니다. 교사의 회식 문화는 국수로부터 시작됐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친 직원들과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 나누며 수고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때 직원들에게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했다. 술잔이 늘면 당연히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그러면 쓸데없이 이야기를 하는 직원도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자주 혼냈다. 이 자리는 떠들썩하게 어울리며 시름을 달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간 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나누며 회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사의 회식 자리는 술자리 늘어날수록 진지해진다. 저는 회식 자리가 긴장을 풀면서도 때에 따라 진지해지도록 이끌어간다. 아무쪼록 모두 맛있는 술과 식사를 즐겨주십시오. 이렇게 띄우고 잠깐만요. 지금 떠오르는 건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진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자, 계속 마십시다. 건배! 하며 대화를 계속한다. 흉금을 터놓고 술 주고받으면서도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다. 교세라는 창립 첫해 2600만엔 매출에 세전이익이 매출의 약 10%인 300만원을 올렸다. 너무 기뻤다. 왜냐하면 창업자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왜 회사는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가? 첫째, 기업의 재무체질이 튼튼해진다. 무차입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 은행은 날씨가 좋으면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간다. 둘째,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고수익 체질이면 수입이 줄어도 쉽게 적자를 내지 않는다. 경영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수익이 많아야 한다. 셋째, 높은 배당으로 주주에게 보답한다.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주주로서 환영하고 회사로서도 투자자를 더 늘리는 효과가 있다. 넷째, 주주에게 자본이득을 안겨준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상승하게 되어 주주에게 자본이득을 안겨준다. 다섯째,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선택의 폭이 넓다. 회사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신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만한 자금과 인내가 필요하다. 여섯째, 회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축적된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사업과 인재를 끌어안아 기업 역량을 견고히 할 수 있다. 그럼 회사를 고수익 체질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자 스스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냥 다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마스시다의 땜식 경영,
즉 여유로운 경영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깨달음, 즉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속 깊이 바라는 것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다. 한시라도 빨리 돈을 갚으려고 먹고 자는 것까지 잊은 채 일에 전념했기에 창업한 지 10년 뒤 마침내 무차입 경영을 실현했다. 간절하게 바라고 마침내 고수익 체질로 바꾸는 것. 이는 결코 교사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저는 항상 매출액 대비 세전 이익률이 10%가 안 된다면 사업을 때려치우세요 라고 말해왔다. 반복해서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를 강하게 자극했다. 그 결과 강의를 들은 경영자의 회사 대부분이 이익률이 10%를 넘어섰고 상장에 이른 회사도 100곳이 넘는다. 이것이 증명하듯 우리 회사는 고수익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경영자가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만큼 강한 의지로 노력한다면 어떤 업종이라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